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요즘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어제도 특히나 심했는데요. 결국 나스닥이 마지막엔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이너스로 하기엔 좀 뭐하고 보합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시장이 갈팡질팡 방향성을 못 잡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연준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높게 나와줘야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경기가 안 좋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좋아할 텐데 이게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쯤에서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젠 돈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전부 다 돈 벌러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닐까. 이걸 마냥 경기가 좋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의 서민들이 갖고 있는 통장 잔고, 그러니까 현금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일반 서민들이 보유 현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정도 많다는 사람들도 과연 그게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해도 괜찮을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당장의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이 왜 주가가 오르는 걸 두려워합니까? 왜 물가가 잡히기 전에 주가가 오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맨날 매파적인 발언 쏟아내고 금리 인상 세게 하면서 죽어라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한국이나 중국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주식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엄청 크죠. 다만 한국에 비해선 주식 자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서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플러스 수익률 왕창 찍혀 있으면요,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사실 저렇게 주식 계좌 플러스 됐다고 해서 이걸 바로 현금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은 오를 때 팔기가 더 힘든 거니까요. 팔고 났는데 더 오를까봐.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부자가 됐다는, 혹은 이제 곧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이게 그대로 소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 나 주식 계좌에 이만큼 돈 쌓여 있는데 이까짓 거 그냥 팍팍 사지 이러면 인플레가 안 잡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부동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갑자기 1억 아니면 2억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 팔고 당장 그 1억에 대한 수익 실현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죠. 당장 살아야 하는 집을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들의 현금 상태에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트에서 안 사도 될 거 굳이 몇 개 더 사고, 자녀들이 사달라는 전자제품들 그냥 기분 내면서 막 사주잖아요. 아유 그래, 순식간에 1억이 넘게 돈이 생겼는데 이까짓 거 그냥 사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죠. 물가가 잡힐 수가 없죠. 물가라는 건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려들고 소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지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가는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을 계속 짓누르려고 하고, 조금만 상승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막 연준 위원들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기준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물가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발언들 쏟아내면서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연준에서 맨날 대놓고 주식시장을 눌러놓으려는 발언을 쏟아내니까 시장에서도 모든 지표들을 안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끼워 맞추면서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실업률 지표, 이거 두 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다들 잊은 것 같은데, 우리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뭐였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뭐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이며 코인 시장이며 거품이 잔뜩 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까짓 거 출근해서 받는 월급 시시해서 일을 아예 안 나갔던 거였잖아요. 거기에 물론 코로나 지원금도 한몫하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로 심하게 번지니까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일 좀 하라고 맨날 떠들고, 기업들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인력난이 심해지고 임금 엄청 세게 줘야 겨우 한 명 구하고 막 이런 식이었다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더 심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공포를 견디다 못해 일을 하겠다고 집에서 나와서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면 이걸 무작정 안 좋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고임금이 계속되면 물가는 잡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도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온 거, 이거를 우리가 마냥 그렇게 안 좋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일터로 나온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고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연준도 곧 본인들이 지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자기들끼리는 관점을 다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내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하게 갈 필요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미 몇 차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충분히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실업률에 눈에 띄는 증거 없이 인플레를 크게 낮출 수도 있다고 발언한 부분들, 제가 이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이런 세부적인 발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뉴스나 월가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고 본질에 맞춰서 사안들을 해석하면요,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 버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예측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한다면 그 누구도 지지 않고 모두가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상승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개설했습니다. 물론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지금과 같이 영상을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저에 대한 후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힘내라고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구독자분들 모두가 장기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게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